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55 클럽 특검을 이미 발의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은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여전히 진실의 일부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장동 사건의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대장동 일타 기자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봉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잘 못 지냈습니다. 아 지금 목도 좀 상태가. 너무 그동안 바빴죠. 이 자료들을 보느라고. 그러니까 저희 뉴스타파가 지난 1월 14일에 예. 그 정영학 녹취록 1325쪽을 공개를 했었고요. 예. 지금 딱 한 2달 정도 됐네요. 예. 추가 자료를 상당히 많이 입수해서 예. 그걸 또 보고 또 예. 대조해보고 분석하고 하느라고 또 현장 취재도 또 병행해야 되니까요. 예. 아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시 일타 대장동 일타 네. 기자답게 수많은 자료 속에서 지금 취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 봉 기자님 대장동 탐사 보도 시즌 2를 시작한다고요? 네,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오늘. 네. 예. 시즌 2, 시즌 1 사실 좀 그런데 이제 굳이 그 나누자면 지난 1월에 이제 정약 녹취록 공개를 했고 네. 야구로 치면 한 5회 정도 예. 간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6회, 예. 6회 초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건데 시즌 1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자료를 추가로 입수를 했어요. 사실상 그 검찰의 수사 기록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1에서는 약간 파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또 했고 예. 그때는 녹취록 글자로 푼 것만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 녹음 파일 예.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거 말고 네. 저희가 또 갖고 있는 새로운 뭐 김만배 육성 파일이랄지 여러 가지 자료를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 4만여 네. 쪽 그리고 또 100여 개의 음성 파일 네. 이런데 어쨌든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은 검찰이 어떤 데에 방점을 두고 수사했는지도 알 수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소홀히 했는지도 굉장히 알 수 있어서 검찰이 뭐 굉장히 긴장하겠네요. 글쎄요. 근데 이제 다만 대장동 의혹은 10년에 걸친 기간에 있어서 아주 긴 기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예.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6글자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예.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여기 등장하겠습니까? 네. 정치인, 네. 뭐 법조인, 공무원 온갖 사람들이 이 대장동에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고 했고 또 그 꿈을 돕거나 어떻게 보면 개발 특혜를 또 뒤에서 몰래 챙겨주고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힌 한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일종의 세상의 비밀, 세상은 사실 이렇게 움직인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텍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보다 현실이 더 영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봐야 현실이 더 영화니까. 네. 전에 제가 알기로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인가요? 그렇죠. 2는 못 만들겠다. 현실이 더 영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건이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대장동 사건은 저의 눈에는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다 망라되는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아닐까 싶고요. 그 100여 개의 음성 파일이 이제 있는데 네. 그 파일은 이미 이제 1월 달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을 네. 말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9월과 10월에 한 3차례에 걸쳐서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네.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이제 요게 저희가 앞서 1월 달에 공개했던 1325쪽이고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입수한 거는 뭐냐면 검찰이 그 녹음 파일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약 회계사 냈다고 해서 이걸 바로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 어떤 편집이나 조작이 있지 않은지 검찰이 검찰청 속기사들을 통해서 이또 녹음 파일을 풀었어요. 글자로. 그렇군요. 예, 보니까 한 30장 정도 더 많더라고요. 검찰 네, 버전의 네. 녹취록. 검찰이 확인해본, 검증해본 녹취록은 정영학 녹취록보다 한 25페이지 정도 더 많았고요. 근데 요거와 별도로 정영학 씨가 그 자기의 녹음기 세대를 같이 냈어요. 근데 녹음기 안에 있던 파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게 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게 한 1,700페이지 아, 정도 되는데요. 네, 계속 저희가 지금 보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검찰 수사 기록이 이제 4만여 쪽으로 굉장히 네. 방대한 분량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봉 기자님도 그거 보고 분석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지쳐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다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앞서 시즌 1에서는 일부 피의자 신문 조서, 일부 참고인의 뭐 진술 조서, 그렇죠. 그리고 뭐 녹취록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를 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잘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사건에 그때 검사나 예를 들면 검사들이 아니면 수사관이 어떤 목적이나 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지금 벌써 그게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1년 6개월 전인데 그 사건을 제가 되돌아보고 다시 좀 리뷰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검찰이 이때 벌써 이거 알았네. 아, 예를 들면 남욱의 그 2021년 10월쯤 이제 검찰 첫 조사에서 네. 한겨레 기자에게 집 사준다고 3억 원을 가져갔어요. 이 준술이 이미 그때 나왔습니다. 아, 그 문제 그 네. 한겨레 기자의 그 돈 수수 사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일보 기자에게도 수표를 줬어요. 아, 뭐 계좌 이체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검찰 조사 처음 초기 단계에서 다 조사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앞서한 한겨레 뭐 한국일보 하고 뭐 또 중앙일보도 있었죠. 이 세 명의 네. 기자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말고도 네, 김만배의 네. 수표를 받은 기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정도의 매체들 기자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김만배의 특징은 김만배도 사실 이제 전 기자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김만배 전 기자의 특징은 뭐냐면 수표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녹취록을 봐도 수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야, 부피가 없어서 그런가요? 네. 글쎄요. 우리는 현금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은행에 지금 한번 가보시면 내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을 빼려고 해도 잘 못 뺍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CD기에서 기계로 빼려고 하잖아요. 1,000만 원을 한 번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 날에 한 네.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뽑아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고 이제 네. 여러 차례 뭐 100만 원씩, 80만 원씩 그렇죠. 해서 그 1회 그 인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억짜리를 현금으로 바꾸는 거는 기록이 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만배가 가장 좋아했던 통화 수단은 수표였고 이 수표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기자들한테 상시로 줬던 것 같아요. 뭐 명절을 앞두거나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뭐 어디 뭐 식사 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보면 서초동에 한 두 곳 정도 김만배의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지트에도 예를 들면 기자나 검판사들이 와서 먹고 가면 김만배가 결제를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한 1억 정도 그걸 대신 납부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자들한테 준 돈의 액수는 뭐 한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뭐. 근데 뭐 어떤 상시적으로 최소가 100만 원이죠. 최소가 수표가. 100만 원? 예, 예, 10만 원을 예, 주진 예.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나름대로 그렇죠. 김만배 굉장히 통 큰 사람인데 예. 최소 단위가 왜냐하면 그 검찰이 그 수표를 다 추적했어요. 추적해서 그 마지막 그 사람 수표 받은 사람이 은행 가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뒤에 이서를 해야 되고 네, 신분 확인, 신분증을 네.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더니 그 이서를 하고 돈을 찾아간 사람 중에 상당수 기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아, 한 몇 명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파악하신 걸로 한 10명 10명 정도. 네, 수표에 관련해서만. 아, 거기는 한 뭐 1,000만 원 단위의 돈을 받은 기자도 있나요? 네. 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지금 제가 현금과 상품권은 뺀 거예요. 왜냐하면 정영 녹취를 보면 정영학과 남욱은 김만배에게 계속 상품권을 공급을 하거든요. 네. 명절 앞두고 그러면 김만배가 아유 뭘 또 이런 거 가져왔어 잘 쓸게. 아 형님 뭐 제가 뭐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니 근데 요즘은 애들은 현금을 좋아해. 그러면 정영학이 하는 얘기가 형님 그럼 다음엔 현금으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명절 때 누군가에게 상납해야 되는 것들을 정영학과 남욱으로부터 받은 거죠. 제가 알기로 그게 상품권 금액만 3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상품권은 좀 추적이 어렵고 네. 수표는 사실 추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수표가 보다는 현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금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아무튼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뭐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혐의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아, 그런데도 수사를 안 했군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수사를 안 했고 이번 곽상도 재판에서도 그 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모레쯤에 네. 뉴스타파에서 기사로 낼 예정입니다. 아, 기대하면 좋겠네요. 그 지금 1심에서 무죄로 빠져간 곽상도 의원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겠어요.